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청와대 첩보 문건 이첩 사건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했던 검찰 수사관이 어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됐죠. 경찰이 오늘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해당 수사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면목이 없다, 가족을 배려해달라는 메모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떻게든 조국 전 장관을 엮어서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고 검찰개혁을 저지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들은 점점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엮으면 엮을수록 다른 사건들이 파헤쳐지고 그로 인해 자신들이 숨겨왔던 범죄 사실과 추가 피해만 늘어나는 형국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윤석열 검찰 모습에 탄식만 나오는데요. 그냥 답답하고 애잔합니다. 대체 무엇을 위해 저러는 걸까요? 이미 모든 의도와 사실들이 다 드러났음에도 결코 멈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검찰의 질주가 정말 어디까지 가야 끝날지 우려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산하 특감반에서 일했던 검찰 수사관이 1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해당 수사관에 대한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해당 수사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면목 없다, 가족을 배려해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을 배려해달라. 이게 일반적인 유서인가요? 이 전 특감반원이 윤석열 총장에게 죄송하다는 유서에 이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가족들을 잘 부탁한다는 말도 들어있었고, 보통은 뭐 제가 일 처리 과정에서 또는 뭐 이렇게 가게 돼서 미안합니다 하고 민정수석실에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왜냐하면 그 방에서 일했으니까.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갔어요. 현직 검찰총장에게 유서를 남긴 것도 이례적이지만 검찰총장을 향해 자신의 가족을 배려해달라는 유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사실 이 유서 내용을 듣고 소름이 돋았는데요. 모든 건 다 내가 안고 간다, 뒤를 부탁한다는 의미로 들리는 건 저만 그러는 걸까요? 이 가족을 배려해달라는 건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검찰 소환 조사를 3시간 앞두고 어제 숨진 채 발견된 서울 동부지검 소속 A 수사관. 지난 2017년 말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근무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와 관련한 첩보 생산과 경찰 이첩 등에 관여한 핵심 인물로 지목된 상태였는데요. 경찰은 이 수사관에 대해 일단 타살 혐의점은 없다면서도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오늘 오전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숨진 수사관은 가족 등 주변인들에게 전하는 9장 분량의 자필 메모 등을 남겼는데요. 이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메시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수사관은 윤 총장에게 면목이 없지만 우리 가족을 배려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취지의 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수사관은 지난달 울산지검에서 첩보 생성 전달과 이후 수사 진행 경과에 관련한 정황에 대해 한 차례 조사를 받았고, 사건이 중앙지검으로 이첩된 후 보강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 수사관을 상대로 이 같은 첩보 문건에 백원우 전 비서관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따져 물을 예정이었는데요. 청와대 근무 시절 상관이었던 백 전 비서관 관련 내용을 포함해 민정비서관 업무에 대해 검찰에 진술한 것에 상당한 압박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검찰 측에서는 청와대 내부 감찰에 부담을 느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해당 수사관의 빈소는 부검을 마친 뒤 오늘 오후 차려질 예정이며 윤석열 총장도 조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조국을 엮어보려고 무리하게 수사를 하다
결국 또 한 명의 목숨을 잃게 만들었는데요. 조국 전 장관의 수사는 윤석열 검찰의 완패로 막이 내려질 텐데요. 이로써 정치검찰의 민낯과 검찰개혁의 이유와 명분을 모든 국민들에게 커밍아웃하고 최후를 맞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표창장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조국 전 장관 수사는 검찰의 완패로 끝났습니다. 각종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등을 발부해주며 최선을 다해 도왔던 재판부도 이제는 도와주기가 힘들게 됐는데요. 검찰의 부실한 수사에 책임을 나눠줘야 할 만큼 수사는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평소에 검찰에 대해 깐깐하기로 유명했던 판사를 배정한 거죠. 또 돈 문제를 추적하려고 했으나 익성에 이어 상상인이 나오면서 이명박과 검찰, 판사들이 연루됐다는 점만 국민들에게 알렸고, 이는 한마디로 긁어 부스럼의 전형이 되어버린 거죠. 검찰은 대통령 지시하에 조용히 진행되는 법무부 차원의 검찰 개혁이 멈추지 않자 무리한 확전을 시도했지만 역으로 검찰의 주장이 반박당하는 역풍을 맞습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가 아닌 검찰의 선제적인 내사였다는 보도가 나온 거죠. 이어 울산경찰청장이 검찰을 공격하고 나오면서 이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슈로 불이 붙기 시작했는데요. 이 와중에 믿었던 자유한국당은 돕기는커녕 대형 사고를 치며 폭망의 길을 가버리고, 검찰은 오로지 언론과 여론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되어버린 거죠. 아마도 연말 연초가 되면 검찰은 전혀 다른 종류의 부담을 안게 될 겁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싸움이 장기화될수록 유리한 건 우리들입니다. 이미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망나니 칼처럼 휘둘러대다 자신의 몸을 너무 많이 베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체력도 고갈돼 버린 겁니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걸 기다렸을 수 있습니다.